무더위가 이어지며 봉화송이 채취량이 급감했습니다.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봉화송이 축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남권 7개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 축제인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10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중앙선 구안동역과 탈춤공원,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해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농지법 개정 법안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향긋한 내음과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는 송이는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일반적으로 절기상 백로를 전후로 만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백로가 지난 지 3주가 되도록 여전히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리며 10월 초에는 수확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봉화 송이 축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자연산 버섯을 판매하는 매장. 송이가 가득해야 할 매대가 텅텅 비었습니다. 선별대 위에도 송이 한 뿌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송이는커녕 여기저기 솟아 있어야 할 다른 버섯들조차 눈에 띄질 않습니다. 송이가 한창 자라야 할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졌고 강수량까지 적어 포자 생성이 안 된 겁니다. 그나마 지난 주말에 비가 내렸고 기온까지 내려간 점은 송이 농가의 한 줄기 희망입니다. 9월 초에는 가뭄과 폭염이 이래갖고 작황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비가 와갖고 지금 농가에서 원래 지금 송이 작황을 10월 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 주산지인 봉화군에는 최근 적당히 비가 내리면서 토양이 수분을 머금었고 한낮 기온 25도를 넘지 않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송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송이가 포자를 틔워도 15일 정도는 지나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크기로 자라는 만큼 일러도 10월 첫째 주말은 돼야 본격적으로 송이가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9월 중순에는 송이 수매에 들어갔던 봉화산림조합 송이 공판장도 올해는 10월이 돼서야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얼마만큼 송이가 자라나는지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봉화 송이 축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작황 부진으로 송이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축제 주최 측에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소 100g 단위로도 송이를 소량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송이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원하는 만큼 소량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화 한야구와 돼지 숯불구이 등 봉화가 자랑하는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봉화구는 송이축제 기간 청량문화제를 비롯해 목재문화축제 등 다양한 연계 문화 행사를 함께 개최해 즐길 거리 가득한 축제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 영남권 7개 대학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정주 연구회를 출범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9세에서 39세 사이 대구 지역 청년 인구는 58만 5천여 명, 경북 지역 청년 인구는 5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각각 17.1%와 23.7%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으로 유출된 대구 경북 청년 인구는 1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대구 지역 청년 7,800여 명, 경북 지역 청년 6천여 명으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의 이유로 대구 경북을 떠났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이 같은 청년 유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남권 7개 대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계명대와 부산대, 울산대 등 각 대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정주 연구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사실은 지역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도시들, 큰 지역들이 연합해서 같이 비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고민해 보자. 그걸 어떻게 하면 대학 차원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미를 두고.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취업과 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은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주를 위해 분권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밀착해서 듣고 싶은 아젠다가 있고 또 지역 현장에서는 중앙에서 지금 어떤 무브먼트로 움직이는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시대 민간위원으로서 이 중앙정부와 지역의 목소리를 함께 매칭해드리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흐름 속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27일 개막했습니다. 중앙선 구안동역과 탈춤공원,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월 6일까지 열흘간 개최됩니다. 개막 첫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강신마당에 열렸고 국내외 공연단의 탈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축제는 해외 25개 국가에서 역대 가장 많은 공연팀이 참가하며 시민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탈춤 관련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5대장 6대주에 50여 개의 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동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축제 현장에 오셔서 먹과 맛과 흥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 가운데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농지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부작용도 뒤따랐습니다. 농민들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고 농촌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어떤 법인가요? 지난 2021년도에 있었던 그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를 계기로 해서 농지 거래 관련 취득이나 거래 관련을 굉장히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로서의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민들 전체의 재산권을 감축시키고 지역 경제를 축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농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촌진흥지역구역 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의 부분들을 아예 그냥 못하게 한다든지 또 농지 취득 후에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되는 기간을 3년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모든 농지 거래에 있어 가지고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장애물들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농지 거래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되고 가격도 3분의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요소는 농지 거래가 거의 막혀 있다. 또 한 가지는 가격도 반값 이상 떨어졌다. 이런 식의 사람들의 느낌을 받는 것이 아마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에는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농지 규제,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법안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데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는지요? 아마 우리 이제 농해 수위를 중심으로 한 농촌 지역의 의원들은 이 농지 거래 부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식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21년도의 규제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게 됐다는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말 체험 영농의 어떤 그 농촌진흥구역의 취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의무 영농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거래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없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이 법안이 농업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농업계 또 학계 이런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일단은 성안을 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안 외에도 또 농촌 관련 법안을 함께 발의를 했는데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식품 그 기본법 개정안에는 특히 스마트팜 같은 그 농산업의 어떤 육성 지원 부분들을 좀 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에 대한 구조 전환 우선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 또 청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우리 지역민들께서 좀 어느 정도 좀 더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농업이 제값받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정 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선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인데요.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